안녕하세요. 비일행차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이번에는 하나 남아있는 복층 타입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파주 상지석동에 위치해 있고 이 인테리어 컨셉을 좋아하셨던 분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복층 아직 한 세대가 남아 있으니까요. 영상 확인해 보시고 나와서 또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복층 타입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은 복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층 해약세대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복층입니다. 역시 벙커식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한 대씩인데 지금 요 깊이 보시면 꽤 됩니다. 그래서 소형차 한 대 그리고 중형차 한 대 이렇게 겹주차로 하면 내 차 두 대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해 보입니다. 기본은 세대당 한 대이긴 한데 두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현관 열리면 우측에 계단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좌측에 있는데 계단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는 12인승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19.6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복층 확장 포함해서 55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우측에 기본 신발장 3칸, 안쪽에 추가 신발장이 3칸 더 있습니다. 이 세대 현관이 가로폭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유모차, 자전거 등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좀 세대 현관을 넓게 만들어 놨고요. 우측에 일괄소등 버튼 설치가 되어 있고 중문은 양쪽으로 개폐가 가능한 여닫이 중문인데 밀어서도 열 수가 있고요. 당겨서도 열 수가 있는 좀 편리한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 좌측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안쪽으로 아래층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에어컨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방 크기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침실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공부방, 서재방 또는 어린 자녀분이 일정 기간 동안은 침실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성인이 쓰기에는 조금 작은 방이 들어와서 좌측에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 층하고 똑같이 바닥재는 구정마루 샌드 패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 아래층 두 번째 방에도 에어컨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방 크기는 이제 성인이 써도 좋을 만큼 좀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안쪽에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 시공이 다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한 복층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닫혀져 있다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이 문을 열면 거실 연장 느낌으로 쓸 수 있는 멀티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공간도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침실로 쓰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죠. 만약에 좀 분리된 느낌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폴딩 도어를 닫아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쭉 따라 들어가면 아래층에 메인 거실 공간이 나옵니다. 메인 거실 공간 괜찮습니다. 충분히 넉넉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거실을 더 넓게 쓰고 싶으면 제가 멀티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딩 도어를 개방해 놓으면 이렇게 길이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넓게 쓸 수 있는 거실인데 분리된 느낌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기본 거실 자체는 이 정도다. 4천이 넘는 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실 쪽에는 에어컨 옵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정면에 이렇게 떡하니 빌라가 하나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 뷰는 딱히 없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빌라가 이렇게 딱 제대로 앉혀져 있는 건 아니고요.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저렇게 갑니다. 그래서 소파에서 앉아서 보는 이쪽은 그래도 조금 개방감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멀티룸에서 보는 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측면에 건물이 있긴 하지만 정면 쪽은 좀 뚫려 있으니까 멀티룸에서 보는 뷰는 거실 정면 뷰보다는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실 쪽에 옵션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00인치 스크린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홈 IoT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월패드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일괄소등 장치가 이렇게 전자식으로 하나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트월은 이태리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하고 멀티룸, 주방 쪽은 스페인산 타일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뒤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11자 형태입니다. 멀바우 상판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추가 식탁은 설치를 할 수는 있기는 한데, 이런 식탁은 그냥 의자만 갖다 놓고 바로 사용하는 게 더 예쁘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차례 하긴 했었죠. 설치를 꼭 해야겠다 그러면 이 앞으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쓰는 게 더 예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기본 냉장고 한 대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라서 이거는 한 대 무상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로 옆에 광파 오븐 레인지가 있고, 김치 냉장고 자리는 이 안쪽에 다용도실에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메인 주방 공간의 상판을 다 없애고 이렇게 환기창을 양쪽으로 2개를 만들어 놨고, 가운데 레인지 후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은 수납이 아주 많이 가능하다, 이런 주방이라기보다는 좀 개방감 있는 주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쿡탑은 3구 전기 레인지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입니다. 또 여기 아일랜드 식탁 쪽에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싱크볼 사각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쪽을 보도록 설치되어 있는 싱크볼, 주방에 있는 이 공간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바로 옆에 다용도실은 깊이가 꽤 깊은 편입니다. 그 한쪽에다가 애벌 빨래 할 수 있는 개수대 하나 설치를 해놨는데요. 아래쪽도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입니다. 세탁기 건조기는 안쪽에다가 수직으로 세워놓고 사용을 하시면 그래도 공간이 조금 여유 있게 남을 겁니다. 남는 공간은 분리수거함 등을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치 냉장고도 이 안쪽에다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층에서 보실 또 다른 방, 바로 안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안방 크기가 일반 층에서 봤었던 그 안방 크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큰 안방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이즈의 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실하고 드레스룸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 걱정은 특별히 할 필요 없어 보이고요. 안방 욕실도 조금 넉넉한 편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샤워 공간까지 따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양변기 세면대는 이노스 제품을 사용했고요. 이 옆에 드레스룸은 역시나 중문처럼 이렇게 안쪽으로도 열 수 있고 당겨서도 열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깊이가 조금 되는 편입니다. 디귿자 행거 이 안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수납은 그래도 기본 이상으로 가능해 보이는 드레스룸까지 살펴봤고요. 아래층에서 보실 마지막 공간은 메인 욕실입니다. 아래층 메인 욕실에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욕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변기 세면대는 바깥쪽에, 그리고 양변기에는 비데가 또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층의 공간을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사이즈는 한 85cm 정도 되니까 좀 여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올라와서 바로 보이는 이 공간이 복층의 거실인데 상당히 많이 넓은 편입니다. 자, 가족실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복층 거실은 안쪽에 또 다른 공간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진 않은데요. 충분히 이 안쪽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컴퓨터 책상 갖다 놓고 컴퓨터 방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이 안쪽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하고 메인 공간까지 하면 복층의 거실은 정말 많이 넓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층고도 정말 많이 높습니다. 높은 곳은 뭐 2m가 넘고요. 낮은 쪽이라고 해도 많이 낮지 않습니다. 여기도 뭐 거의 2000 정도 되는 복층 층고니까요. 복층은
어지간한 성인들은 전부 허리를 숙일 필요 없이 다 서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조금 더 따라 들어가면 이쪽에 복층 욕실이 있습니다.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샤워도 할 수 있는 욕실로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따라 들어가면 여기 좌측에 보조 주방이 하나 귀엽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배수대, 그리고 1구 전기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는 보조 주방도 있고요. 이 끝쪽에는 복층의 방이 있는데, 이 복층 방이 아래층의 안방 정도 됩니다. 안방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복층 방도 충분히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복층 방 한쪽에는 이렇게 수납장을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수납 정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끝으로 복층 테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층 테라스는 아래층의 안방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딱 사용하기 좋을 정도, 관리하기 좋을 정도로만 만들어 놨습니다. 이 테라스에는 전기 콘센트 수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쓰려면 호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끌고 나와서 물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이라서 이 앞에 지금 빌라가 지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앞을 이 옆에 있는 지붕까지 이렇게 좀 올려서 막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한쪽에다가 어닝 설치하면 그래도 바깥쪽에서 이 안쪽이 들여다 보이진 않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테라스 공간까지 해서 하나 남아있는 이 현장의 복층 타입까지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과 입주금 정보는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현장 직접 좀 둘러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일 주말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고 집 안내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